하면 전쟁이 났기 때문에 조국의 전쟁이 났죠. 뭐 현 정권의 아이콘 같은 인물 중에 하나라서 조국을 때리면 정권 때리는 효과가 있죠. 또 조국은 보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선 후보 유형이에요. 역대 최강 보수 후보가 누구냐? 이해창입니다. 보수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직업, 최고의 지위, 최고의 실력, 실제 대법관으로 실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 병역 문제하고 당시 이제 시대 상황 결합되고 그리고 상대가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하는 또 당대 최강을 만나서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가장 원하는 유형의 후보예요. 이해창 후보가. 근데 조국은 그걸 뛰어넘어. 보수가 좋아할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얼굴이 잘생기고 게다가 돈까지 많아. 응? 그래서 대선급 물량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게 거꾸로 재수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 너 얼마나 달랐어. 죽어봐라 이 새끼.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 난리의 장점은 조국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국을 지나고 나면 나중에 보세요. 가족을 집중 공격하는 건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각오하고 있었는데 자식을 괴롭히는 건 그렇게 힘들고 당사자한테 가장 그리고 또 그 연령대를 자극해서 온라인 댓글 작업하기도 아주 좋아요. 댓글 소비가 가장 많은 층이니까. 동시에 부모도 자극할 수 있죠. 게다가 외고 출신이에요. 그 자체로 이미 혜택의 냄새가 나는 거야. 거기에 불법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댓글이 돌았냐면 외고 거주한 걸로 정원외로 고등학교 갔다. 거짓말이에요. 시험 쳐서 갔어요. 그리고 고대 과학영재로 입학했다. 가짜뉴스인데 이걸 왜 이렇게 돌렸냐면 과학영재 전형은 논문이 평가 전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짜뉴스로 그렇게 돌린 거예요. 실제로는 딸이 합격한 전형은 논문 제출을 하는 전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딸의 생활기록부에도 논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논문 제목이나 이런 게. 논문 때문에 대학 갔다는 거잖아요. 가짜뉴스예요, 철저하게. 자기소개서는 썼다라고 조선일보가 막 난리를 쳤거든. 자기소개서에 있잖아! 라고. 자기소개서에 있다는 문장이 이게 다야. 나의 이름이 논문의 이름에 오르게 되었으며 이 소개서에 이게 있다는 거야. 이게 영향을 줬다는 거야. 그럼 논문 제목이 뭐고 논문 내용이 뭐고 논문이 제출돼야 될 거 아니야. 자기소개에 특별활동 들어간 거야, 이게 한 줄. 이게 조선일보가 지랄하는 근거예요. 개소리야. 우리가 의전원도 굉장히 생소해요.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씨발. 모르는데 뭐 의전원에 가가지고 어쩌고, 거기도 그 논문으로 갔다니, 또 개뻥이거든. 당연하잖아, 대학원이니까. 고등학생이 참여해서 6자리 낸 그 저널 문건 같은 걸로 되는 데가 아니거든. 아예 성립도 안 되는 가짜뉴스인데 막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의 외고 출신이라는 조건이 이런 가짜뉴스와 결합돼서 돌면 여론을 악화시키거든요. 이 디테일을 누가 찾아봐요. 동시에 이 인상 강화를 위해 가지고 오버그라운드에서는 언론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중동 같은 애들이. 딸 장학금 이슈 같은 것도 딱 전형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받을 걸 부당하게 가로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등한테 주는 장학금인데 30등이 받았어.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그 의전원이라는 데는 멘토하고 멘티라는 관계가 있대요. 그걸 통과하기 어려워가지고 교수하고 학생하고 매치시켜준대. 몰라, 그렇대, 씨발. 가봤어야지.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대. 근데 이제 그 교수는 자기 돈으로, 본인은 기부라고 표현하더만, 자기 돈으로 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유급이 안 되고 통과되게 만들겠다는 기준을 만든 거야. 그냥 자기 기준이야. 자기 돈 가지고. 그래서 유급을 했는데도 돈을 준 게 아니라 유급을 하니까 돈을 준 거예요. 너 졸업할 때까지 유급하지 않으면 장학금 계속 줄게. 이런 조건으로 돈을 준 거야. 자기 돈으로. 그러면 조국이 아니 당신은 왜 그따위로 돈을 줘? 하고 그 교수를 찾아가서 지랄해야 되나? 그리고 진짜로 무슨 특혜나 혜택을 주려고 했잖아요. 이 학생 딸은 이제 또 유급이 됐어요. 쭉 안 되다가.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켰다고 더 이상 안 준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혜택을 주려고 했으면 200만 원 줄 게 아니고 유급을 시키지 말았어요. 장학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주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유급된 건 조국이 민정수석 할 때예요. 혜택을 주려면 거꾸로 줘야지. 응? 유급은 박근혜 때 시키고 장학금은 민정수석 때 주기 시작해야지. 이 명백한 게 이해가 안 되나? 기자가 빠가사리가 아닌 한 생각해봐. 혜택을 주려면 민정수석 때 유급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거꾸로 하시잖아 전부 다. 돈은 박근혜 정부 때 줬다고 시작하기를. 그리고 유급은 민정수석 때 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돈을 안 줘. 거꾸로 하냐? 그 고등학교 딸 논문이라는 것도 당신들 모두 다 해당돼. 우리가 지나온 입시는 전 국민이 똑같은 조건이었어. 한 10여 년, 10몇 년 전부터 아니야. 입학 사정관이라고 도입됐어요. 점수 말고, 정량적 평가 말고, 정성적인 평가를 하자. 이 사고방식은 나쁜 게 아니야. 응? 외국에서 그렇게 하잖아. 시험 쳐서 그것만으로 하나? 아니잖아. 근데 뜻은 좋은데, 그러려면 그 학생의 과외 활동을 봐야 되잖아. 생활기록부가 씨발 이만했잖아, 옛날에. 써놓을 것도 없어, 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돼요.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가 어디 뭐 외국에 봉사활동 보내고 막 이지랄도 하고, 천라 많은 짓들을 하게 돼. 그 중에 하나가,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그렇다는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는. 또 학부형 프로그램, 이렇게 불렀는데, 간단한 얘기예요. 학부형을 교육자원으로 쓰자는 거예요. 왜 미국 영화 보면 초등학생 쭉 앉아있고 어떤 아빠가 와가지고 내 직업 막 설명하잖아. 그거야. 기본 마인드는. 학부형을 교육자원으로 쓰자는 거예요. 이 컨셉은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칭찬했어.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한다고. 그걸 알아야 돼. 당신들은 모르지. 나는 시사로 이걸 봤기 때문에 기억해. 그랬다고, 그러니까 교과 이외에 현장의 체험, 과외 활동, 직업의 체험, 자기가 나아갈 전문가로서의 영역에 대한 체험,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가 있나? 고등학교가 전문가들 마음대로 섭외가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애초에 이 프로그램 성도 그러하거니와 학부형을 교육자원으로 쓰자는 거예요. 학부형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학부형한테 보내가지고 그런 전문가 체험을 하게 하자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그런 직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간단한 거야.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운영한 거야 이게. 그 단국대 교수는 자기 자식이 같은 시기에 그 학교를 다녀서 학부형이었던 거예요. 친구 아빠한테 가서 전문가 영역의 훈련을 받아 이런 거예요. 기본 프로그램의 속성이. 근데 언론에서는 엄마들끼리 뭔가 특혜를 주고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내잖아요. 거꾸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학부모가 가진 전문 직종을 활용해서 자식은 거기 보내가지고 그 전문 직종의 훈련을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걸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게 뭐냐면 소논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 가가지고 진짜 정식 논문이 나올 리가 있나? 고등학생이 가가지고 한 2주 훈련 받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교수도 그걸 잠깐 훈련시켜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똑 떼가지고 작게 이번 논문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문가한테 던져봤지. 어떤 거냐고. 아, 이거는 한 2-3시간 배운 다음에 윈도우 프로그램 돌리는 거야. 그런 걸 훈련받고 다만 이 친구는 매우 성실히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기특했던 거야. 왜냐? 처음 그런 학생들 중에 2명이 자기한테 온 거야. 같은 학교에 그 학년에 있는 아이들이 2명이 자기한테 왔어. 근데 한 사람을 중간에 관둬버렸어. 그러니까 딸 하나 남았잖아. 근데 걔는 2주 동안 멀리 와가지고 열심히 한 거야. 그 실험 돌리고 결과치 나와 막 쓰고 그 노가다를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거 영어가 되니까 영어로 번역해서 그 기여도가 기특하다고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국대 교수는 학부형으로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끼리 보낸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는 잘 모르지.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생들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기특하고 참여한 거야. 학부모로. 대학이 한 게 아니야. 엄마들끼리 몰래 특혜를 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취지가 애초에. 아 씨발.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이 설명을 해주면 기본 구도가 이해가요. 이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는 이 논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그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내는 논문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소논문이 되는 거고 일종의 과외활동 보고서 같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그보다 더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한 거야. 이 교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2, 3일 와가지고 옆에 앉아있다 확인서 써달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그냥 한 줄 넣는 거였단 말이야. 이 친구는 제대로 한 거야. 그리고 당시에는 그래서 저자 순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또 없어. 왜 이렇게 생산되는 논문인지 아니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건 자기가 교수야. 자기 자식이 고등학생이야. 자기 논문에 자식을 공저자로 넣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때 사회적 이슈로 기사가 됐던 건 그거예요. 1저자, 2저자 찾아봐. 없어. 애초에 1저자, 2저자를 따질 만큼의 논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이 케이스는 그보다 조금 독특한 게 이 교수가 기특하기도 하니까 어쨌든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돌린 거예요. 데이터를. 그리고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1저자 준 거야.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대학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됐죠? 아 씨발. 그러니까 보세요. 조국 후보자 딸 참여 단국대 인턴십 한 번만 운영했음. 이게 뭐냐면 아니 조국 후보자의 딸 할 때만 딱 단국대가 한 번만 했다. 이런 뉘앙스잖아. 이거 개구라한 거야. 일단 단국대는 2008년 한 번만 운영한 게 아니라 단국대는 운영한 적이 없어. 이런 걸. 단국대에 있는 여러 학부형 교수들이 이걸 참여했겠지. 여러 고등학교에. 근데 이 양반은 2008년 한 번만 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자식이 졸업했는데. 학부형이 아닌데, 씨발.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하면 이건 완전 개구라거든. 이해했죠, 이것도.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이거나 대단히 게으른 거예요. 프로그램이 뭔지들 모르고 대학에 물어본 거야. 이 정도는 선하게 이해해 준 것이고 이 프로그램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 전화 몇 통만 돌려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악의적인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 마치 2008년에 단국대 인턴십을 조국 후보자가 뭔가 술수를 부려가지고 짬짬해서 한 것처럼 보이잖아. 무관해! 그런 것과 이게 해설이 어렵냐고. 매우 간단한 내용이잖아. 그럼 얼마든지 기사를 쓸 수 있잖아. 아무도 안 쓰잖아. 자, 그러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하다고. 그 다음에 뭐냐. 사실관계는 이러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어. 그건 가치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사실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 그렇지만 그거는 조국 교수니까 아무래도 교수 학부형하고 그렇게 기회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건 맞아. 그게 재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국이 전형은 그러하고 학교의 프로그램은 그러하나 나는 절대 참여할 수 없어요. 씨발. 왜 안 그랬냐고 어떤 진보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어. 그건 다른 영역의 이야기예요. 가치 판단의 영역이고 야 그렇다고 이미 있는 제도고 불법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걸 안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라면 거절했어야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누가 동의하느냐의 문제지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고. 근데 사실관계를 전부 다 특혜의 문제로 몰아가잖아요.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판단해 주라고 언론에 있는 거 아니야. 씨발. 에이 씨발. 그 다음에 조국 아들 이중국적 입양명령만 5번. 야 이게 진짜 악의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조국 후보자는 3년 반 동안 미국 버클리대 대학도 좋아 씨발 버클리대에서 학위를 취득했어. 거기서 그때 태어난 거야. 미국은 속지주의야. 그래서 자동으로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올해 23살이야. 응? 대학원 재학 중이라 출국 공부 이런 걸로 연기했어.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23살이니까. 아들은 독립적 성인이잖아. 자기가 자기 미래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선택을 나중에 할 거야. 근데 아직 공부 중이라 선택을 안 한 거야. 그런데 그걸 핑계로 해서 내가 이병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라는 거야. 우리 몰라, 씨발. 복수 국적이 아니니까. 우리 국적 하나잖아, 대부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국적 가져버리는 거 어떻게 미국에서. 딸릴 거면 미국 이민국에 가라고. 응? 미국이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씨발 가져버렸어. 근데 외국 국적 불황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어린 이름도 이렇게 지었나 몰라.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으로 져야 할 국가적, 국민적 의무는 다 진다. 세금도 내고 그걸 어긴 법적 처벌도 받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입학할 때 외국인 전형 있잖아. 그런 적용도 안 받아. 모두 다 한국인 요건으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경우에는 이 말은 내가 복수 국적자지만 아직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을 피하지는 않겠다. 군대 간다는 얘기야 이게. 그 나이 때 남자들한테는 뭐가 문제야? 이거는 포장을 해서 프레임을 각도로 바꾸면 군대 간다네 안 가도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다잖아. 근데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뽑냐고. 와, 나는 절대 공지가 나가면 안 됐어. 이렇게 기사를 떼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명해? 이거는 사실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다만 이거 미스리딩이라고 하지. 호도하고 있는 거지. 뭔가 의도적으로 병역 면탈을 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입영 연기만 5번 이주 국정인데 제목 봤더니 나쁜 새끼네. 앞에 거하고 합쳐가지고 조국은 점점 특혜를 누리는 사람, 편법을 하는 사람, 그게 불법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졸라게 하는 거야. 자, 너무 길게 했네. 내가 보기엔 조국 후보 당사자는 끝까지 간다야. 그래야 된다고 봐, 나도. 그래서 이제 한 발 떨어져서 기사를 보고 가짜뉴스가 있으면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SNS 게시판에서 활동하고. 왜? 이거는 조국 후보 하나를 날리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여기서 거꾸로 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기를 계속 없애버리려고 하는 작전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을 이렇게 대선급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면 우리가 차기로 생각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군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